자, 41번 갑니다. 자, 41번 꽤나 중요해요. 이거 좀 빡세게 보셔야 돼요. 41번 별표예요. 됐죠? 자, 일단은 한글을 보면 사회적 생활, 사회생활과 문화 간의 소통에서 대체 규범을 이해하는 게 뭐다? 중요하다. 됐습니까? 사회생활을 하거나 문화 간의 소통이란 말은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우리 문화랑 다른 문화, 그 문화 사이에서 소통을 할 때는 각기 그 나라나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랬었네요. 됐죠?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소재는 이 규범이라는 단어예요. 규범. 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Understanding norms라는 표현인데 이게 일단 norm이라는 단어가 규범이야. 규범. 규범을 이해하는 것. 어디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야. 두 번째는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하면 이게 문화 간이라는 뜻이거든. cross는 문화를 가로지르는 거니까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서 맞나? 사회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글 쓴 거죠. 됐죠? 이거 되게 빡세요. 좀 빠르게 가볼게요. 1번 갑니다. 1번 norms, 규범이라고 하는 건 are, 자, 비동사 뒤에 everywhere 하면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everywhere이니까 모든 곳에 있다고요. 미국에도 있고 모든 사회, 아프리카에도 있고 됐나?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모든 사회에는 모든 곳에는 규범이 있다고요. 됐죠? 자, 형광펜 들어주시고 됐습니까? 형광펜 들었나요? 그래서 defining 보이나요? 두 번째는 and guiding 되셨죠? 지금 여기부터가 분사구문이거든. 여기까지. 왜냐하면 봐, 여기 동사 썼지. 근데 이 자리에 동사 쓰려니까 접속사가 없지. 맞지? 그러니까 접속사 없이 ing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ing는 우리 분사구문일 때 능동이냐 수동 쓸래냐 물어보지. 근데 여기는 pp 쓰면 안 돼. 왜냐면 첫 번째 왓절이란 명사절 깠죠. 목적어 까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 두 번째는 our interpretation이라는 목적어도 똑같죠. 그래서 병렬 구조로 지금 분사구문이 두 번 나왔는데 둘 다 ing를 쓰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일단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콤마 찍고 ing를 쓰면 분사구문 뭐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지? 뒤에 붙은 분사구문. 문장 앞이 아니라 뒤에 붙었지.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주어는 동사 했어요. 그래서 ing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 규범이라고 하는 게 are everywhere. 모든 곳에 있어. 그래서 defining 정의를 내려주고 and 그리고 guiding 이끌어주는 거야. 안내해주다, 이끌어주다. 됐지? 그러니까 그럼 첫 번째 뭐를 정의 내려주냐? 뭐를 정의 내려주냐? 첫 번째 목적어 이거죠. 왓절 무엇이 normal 정상적인 것인지를 정의 내려준대. 규범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야,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야 라고 구별하거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지. and 그리고 두 번째는 이 guiding 우리의 인터프리테이션을 안내하고 이끌어준대. 이끌다. 됐지? 안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인터프리테이션은 우리의 해석한다는 건 우리의 어떤 이해를 이끌어준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뭐에 대해서?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우리의 해석이나 이해를 이끌어준다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행동이나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 아니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거를 이끌어주는 게 뭐라고? 규범이라고.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봐. 학교 생활도 하나의 사회생활 아닙니까?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 규범이 있어. 친구에게 싸대기를 때리면 안 된다라는 규범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규범을 통해서 싸대기를 때리는 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고, 맞지? 싸대기를 때리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다라는 무엇이 정상적인 건지를 정의 내려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아이가 친구의 싸대기를 때린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래를 이끌어주는 게 규범이라고. 그럼 이해되셨죠? 자, at every turn 하면 매 순간, 매번 하시면 됩니다. turn 하면 뭐 차례라는 뜻이 있지. 매 순간마다. 거의 주제문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자, 2번 갑니다. As a simple example, 하나의 간단한 예시로서. 자, 예를 들었다라는 얘기지? There is 있어요. 뭐가 있나요? 규범이 있어요. 어디에서? 앵글로 사회에는, 자, 앵글로라는 사회가 있나봐. 문화권이 있나봐. 여기에는 규범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규범이냐면, 자, 투부정사가 얘를 꾸민다잉. 말하는 규범이 있대. 무슨 말을 해? 땡큐라는 말을 해야 되는 규범이 있대. to 누구누구에게 땡큐라는 말. 근데 누구에게? stranger? 그래, 네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땡큐라는 말을 해야 되는 규범이 있대요. 자, 그럼 이런 규범이 있으니 stranger에게 땡큐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맞나? 비정상적인 행동이다라는 걸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지, 그지? 뭔 소리인지 이해되니? 자, 근데 무조건 stranger, 낯선 사람, 즉 모르는 사람에게 땡큐라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나쁜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stranger는 낯선 사람이지? 이런 사람에게, 이런 stranger에게 땡큐라는 말을 해야 하는 그런 규범이 있다고요. 됐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stranger를 꾸며줍니다. 자, 사람이니까 후가 나왔죠? 주격이고요. 맞나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막 행했대. 어떤 일을 행했대. something, 어떤 일? 도와줄 어떤 일. 이걸 한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너를 도와줄 만한 어떤 일을 한 사람에게. 그럼 당연히 땡큐 하는 거 맞죠? 됐죠? 자, 예를 든다면 서치에 들어왔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와 같은. 됐지? open the door, 문을 열어준 거지? for you, 너를 위해서. 문 열어주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문 열어줄 수도 있지? 두 번째,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 지금 도둑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는데 스트레인저인데 문을 열어줬다라는 게 아니라 식당이나 이런 쇼핑몰 같은데 혹은 엘리베이터 같은데 막 붙잡아주고 어서 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너를 위해 문을 열어준 사람 혹은 포인트아웃은 지적해준 사람. 뭐를 지적해줬어? 대절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준 사람. 자, 다시요. 여기부터가 소식이긴 한데 이 스트레인저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에게 도움을 했던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이야. 그거에 대한 구체적 사례, 도움의 행위가 뭐냐면 문을 열어준 거. 두 번째는 지적해준 거. 뭐를 지적해줬어? 야, 너 지금 막 드랍 떨어뜨렸어. 뭔가 저기 주워가세요. 떨어졌어요. 지갑 떨어졌어요. 라고 뭐 해준 사람? 지적해준 사람. 또는 너에게 딜렉션을 준 사람. 딜렉션은 여기서 방향이라고 하죠. 됐죠? 길을 알려주다.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알려줄 수 있지. 이런 뭔가의 도움의 행위를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땡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규범이 있다고요. 됐죠?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픈 보이죠? 포인트 아웃 보이나요? give. 5월을 기준으로 뭐가 났어? 병렬 구조 났지. 동사 원형 썼다만 기억하자. 내용 이해됐지? 3번 갑니다. There is no. 자, 없대. 법이라는 건 없대. 됐나? 규범은 있는데 법이라는 건 없대. 자, 근데 어떤 법이냐? 이건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force가 나왔네. 강요하는 그런 법은 없대요. 자, force가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allow 시리즈야. 목적어 뒤에 누구 써? 투부정사 써야 돼. 너에게 say 하라고 말하는 강요하는 법은 없습니다. thank you라고 말해라 라고 무조건 강요하는 그런 법이라는 건 없다. 법은 없지만 규범은 있다고. 됐지? 하지만 자, but 연결사 기억해 두시고. 됐죠? 만약에 이런다면 맞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say 말하지 않아 thank you라는 말을 안 한대.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때 케이스는 경우나 사례를 나타내죠. 그럼 이런 경우나 사례가 뭡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도움을 앞에 나왔던 사례잖아, 그지? 도움을 준 행위를 했을 때 네가 땡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런 상황에서 땡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mark가 된대요. 자, 일단 이건 수동태입니다. is marked는 눈에 띄다라는 뜻입니다. 대체 눈에 띈다라는 말은 이게 뭐야? 정상적인 거야? 아니면 비정상적인 거야? 그래, 비정상적인 거야. 됐습니까? 그거는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거죠. 쟤 말을 고맙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규범인데 저런 상황에서도 땡큐라는 말을 안 하네? 하니까 어때? 눈에 확 띄어버리지. 비정상적인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은 expect 기대하죠. 뭐를 기대합니까? 대절을 기대합니다. 네가 그 말을 할 거다라는 말을 그것을 기대하죠. 이게 규범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의 기대가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니까 이게 규범이지. 그걸 말해야 될 건데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야? 마크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중요하네, 그지? 됐습니까? 땡큐라는 말을 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 거지. 그러니 네가 become responsible, 뭔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땡큐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느끼게 된다고. 됐습니까? 밑에 건 뺄게요. 자, 그래서 7번 가볼게.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야. 이까지 주어다. 이까지. 자, fail이라는 애는 투부정사를 좋아하고요. 실패하다라고 써도 되는데 fail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하자. 못하다. 그치? 그래서 fail 투부정사 it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그 thank you라는 말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will be 일 거야. both A and B, A, B 둘 다 일 거야. 첫 번째는 뭐? surprising? 놀라운 일이고요. 두 번째는 worthy of criticism. 자, criticism은 비난이나 비판이고요. 비판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고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느낌이다. 그지? 그럼 surprising 하다란 말은 뭐야? 놀랍다란 말은 뭔데? 사람들 눈에 뭐가 되는 거니? 마크가 되는 거죠. 비정상적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야. 됐지? 그 상황에서 say thank you라고 해야 되는데 thank you라고 말을 하지 않은 거는 놀랍기도 하고 두 번째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비판의 가치가 있다. 됐지? 이거 형용사다. worthy도 형용사야. of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비동사에 대한 형용사, 비동사에 대한 형용사 그 사이에 both A and B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괜찮죠? 어렵지 않죠 지금? 자, 그럼 8번 가볼게. 자,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또. 자, 또 여기까지. 동명사주. 이까지 동명사주야. 동명사주하니까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 됐죠? 자, 그러면 우리 knowing이라는 건 아는 것이죠. 이거 동명사 맞죠? 근데 우리 동명사도 앞에 not을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럼 not knowing은 아는 것, 모르는 것. 모르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뭐를? 규범들을 모르는 거래. 뭐의 규범들? 또 다른 문화의 규범들을 모르고 있는 것은 central problem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뭐에 있어서 cross cultural communication이니까 뭐야?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됐어? 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한국 사람이고 다른 미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됐지? 근데 나는 한국인인데 내가 선생님이 뭐 25살밖에 안 됐으니까 됐지? 여기 25살짜리 미국인이랑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규범에는 죄송합니다. 25살 하지 말고요. 뭐 고등학생이랑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너네 나이랑 쌤 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규범에는 뭐가 있어? 어른한테는 존댓말을 써야 된다는 규범이 있잖아. 근데 미국에는 존댓말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 미국 새끼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에이, 김, 도형, 밥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내가 입장에서 이 미국에는 존댓말을 써야 된다는 규범이 없구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르면요. 됐죠? 자, 10번 갑니다. 자, 내용 붙잡아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요. To continue the thank you example 이렇게 나왔네. 됐지? 그래서 앞에 나왔던 thank you라는 예시를 continue는 계속 이어서 한다면 이제 이어서 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끊겼었죠. 여기서 8번 문장에서 끊기니까 앞에 나왔던 thank you의 예시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얘기야. 자, 근데 even though를 여기까지 묶어봐. 비록 뭐뭐일지라도. 됐습니까? 자, 비록 뭐일지라도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화가 may have 가지고 있을지는 모른대. 뭐를? 어떤 표현들을. 근데 어떤 표현? 주격관계 대명사 S 붙어있다. 그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됐어? 자, 그럼 appear이 나왔으니까 뭐뭐처럼 보이다죠? translatable은 번역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 그게 다른 문화에도 있을지는 모르겠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대. 자, 그러면 번역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땡큐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죠? 아니 원래 땡큐가 외국어 아닙니까? 미국어, 영국어, 영어잖아. 그러니까 영어에는 땡큐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땡큐라고 번역이 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 고맙습니다라는 마치 있을 수는 있지나 there may be 뭐가 있을 거야? 자, 중요한 거는 거야.
different norm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야. 다른 규범이 있다라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요? 그것의 usage에 있어서. 자, usage는 여기서 사용법이라고 하자. 그 규범의 사용법에서는 다른 규범이 있다고. 됐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같은 비슷한 규범이라고 있어 해도 사용법에 있어서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예를 든다면 무슨 말이 나왔어? such that, 뭐뭐와 같은. 됐지? 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어? 봐. 앞에서는 사소한 일만, 앞에 땡큐라는 예시가 나왔을 때 뭐라고 쓸까? 문만 열어줘도 고맙습니다 하는 거고. 맞지? 물건 떨어졌어요 라고 지적만 해줘도 고맙고, 길을 알려줘도 고맙습니다 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무슨 말을 썼어? 비슷하게 번역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사용법이 다를 수 있는 규범이 있다고. 자, 예를 든다면 너는 should say, 말을 해야 돼. 땡큐라는 말을. 근데 오직 only when은 이랬을 때만 땡큐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맞나? 그럼 오직 when 뭐 했을 때 그 코스트가, 이게 동사. 자, 코스트는 코스트인데 어떤 코스트죠? 목적격 생략됐습니다. 누군가가 일으킨 코스트. 대체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거나 누군가가 초래한 대가가 상당했을 때만 땡큐라는 말을 쓴대. 이게 뭔 말이냐면 누군가가 일으킨 대가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도와줬는데 그 대가가 큰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줬는데 대가가 큰 거야. 자, 그럼 예를 들면 앞에서 창문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거나 떨어진 걸 지적해준 거, 이거는 그 사람이 한 대가가 큰 건 아니죠. 이랬니? 도와준 그 누군가가 일으킨 그 대가가 뭐 했을 때만, 상당했을 때만 땡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와 같은 예시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규범이라고 있어도 규범의 사용법에 있어서 다른 사용법이 있다는 얘기를 쓴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 이 단어 보이나? considerably라는 단어 외워야 된다. 상당한이란 뜻이다. 됐지? 밑에 나오는 이 considerate 하게 되면 이건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맥상 비슷하지만 어울리지 않은 단어예요. 괜찮죠? 자, 예를 들어 봐. 됐나? 자, 9번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야? 어떤 규범의, 어떤 문화의 규범에서는 문만 열어줘도 땡큐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용의 용법이 있는 거고, 문만 열어줘도, 그지? 어떤 문화에서는 밥을 한 끼 사줘야, 야, 이 코스트가 대가가 좀 커야 밥을 사줘야 땡큐라고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밥을 사줄 만큼의 가치가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땡큐라고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땡큐를 해버리면 이건 또 이상한 거죠. 그게 지금 10번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0번 문장 갑니다. In such a case는 그러한 경우에 such a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야? 이 경우지. 코스트가 상당했을 때만, 누군가가 만들어낸 대가가 상당했을 때만 땡큐라고 말하는 경우지. 그런 경우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들려? ridiculous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형광펜이야. ridiculous가 무슨 뜻이야?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대체 자, 다시 이 ridiculous가 이 글의 맥락상 뭐예요? 비정상적인 거지. 맞나? abnormal, 비정상적으로 들린다고. 저 미친, 왜 저래? 왜 고맙다고 해?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자, 근데 하나 가볼게. 뭐 하면, 다 풀어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들려? 우스꽝스럽게 된다고. 네가 뭐 해야 해?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 된대. 누군가에게. 뭐에 대해서? Something so minor. 자, 띵으로 끝나니까 얘가 꾸미는 거지? 됐나? 마이너가 어떤 거니? 굉장히 사소한. 됐죠? 이 trivial 외워두셔야 됩니다. trivial. 굉장히 사소한 어떤 일에 대해서 네가 뭐 하면? 누군가에게 땡큐라고 말을 하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이란 말이 뭐야? 코스트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일에 대해서 땡큐라고 말을 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눈에 띄거나 규범에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ridiculous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됐죠? 자, as는 뭐뭐와 같이, 처럼. 맞나? 뭐 하는 것처럼. holding door open. 그래서 문을 열린 채로 딱 잡고 있는 거. 빨리 들어오세요. 이런 거 같아. 이거 사소한 일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사소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땡큐라고 말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ridiculous하게 들린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어?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일이다. 돌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규범이 없는 거니까. 됐죠? surprising 나왔었죠? 놀라운 일이고 worthy of criticism 또 났잖아. 그지? 비판의 대상의 가치가 될 만하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지문입니다. 문맥상 어휘 문제도 괜찮고요. 순서 배열 다 좋아요. 빡세게 보셔야 됩니다. 됐지? 그래서 ridiculous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하자. 맞나? 우스꽝스러운. 됐지? 그다음 마이너는 사소한 일이야. 사소한 일은 여기서 뭐야? 앞에 나왔던 코스트가 상당했을 때만 땡큐라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하다라는 건 코스트가 굉장히 낮은 거죠. 사소한 일.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그 대가가 굉장히 작은 거지. 그치? trivial 외워두시고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unimportant 이런 정도의 단어. 됐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보자. 규범이라는 단어는 일단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규범의 동의어. 됐죠? 규범의 동의어 정도는 볼까요? standard. 됐지? define 규정하다, 정의 내리다. prescribe 외워주시면 좋아요. prescribe 규정하다. 자, 노말은 정상적인 거지? 맞아? 비정상적인이 뭐였어? abnormal. 됐지? 요 단어 외워주시면 좋아요. 반이어로. 얘의 반이어가 abnormal. 됐죠? normal. interpretation 해석. remarked는 뭐 눈에 띄는. 이게 뭐였어? 뭐 surprising 이런 거죠. 깜짝 놀랄만한 거. unexpected 예상치 못했던 일. 이런 의미지. 됐지? 그 worthy는 of 명사 쓴다는 것만 다시 기억해 두시고 명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criticism 비난. 됐어? considerable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상당한. considerate 쓰면 안 돼요. 이게 쓰면 안 됩니다. 됐지? 우스꽝스러운. absurd 뭐 터무니없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마이너는 사소하니까 뭐 trivial 이 정도. 되셨죠? 자, 앞에 한번 가볼까요? 자, 요약문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은 하진 못하겠어요. 이거 요약문이. 됐지? 자, 규범이 형성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예를 든다면 말하는 것과 같은 땡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한대. 그리고 vary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죠? 오해로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서. 규범이 다르다 보니까. 됐지? 그래서 규범을 이해해야 각 문화의 규범을 이해해야 오해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고 그 규범이라는 건 문화마다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쓴 거지. 괜찮지? 여기까지 하겠죠?